오늘은 물리에서 유체역학 단원에서 물속에서의 압력, 아르키메데스의 원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단계에서 공부한 밀도를 우선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밀도는 물질의 질량을 부피로 나눈 값으로 물질마다 고유한 값을 가지게 됩니다. 밀도를 수식으로 나타내면 밀도는 로로 나타내고 질량을 부피로 나눈 V분의 M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때 밀도의 단위는 질량의 단위 퍼, 부피의 단위로 나타내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단위는 kg 퍼 세제곱미터, g 퍼 세제곱센치가 있습니다. 1kg 퍼 세제곱미터는 단위를 환산하면 10의 마이너스 3승 g 퍼 세제곱센치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물의 밀도가 1이라고 할 때에는 1g 퍼 세제곱센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기본 MKS 단위계로 이야기하면 물의 밀도는 1000kg 퍼 세제곱센치가 됩니다. 유체의 압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체를 구성하는 분자들은 분자운동에 의해서 계속 움직이고 있으며 이 분자들이 주변의 벽과 충돌하면서 벽에 힘을 가합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보면 유체가 정지해 있을 때 유체는 접촉하고 있는 물체, 예를 들어 유체가 잠긴 물체 또는 용기 벽의 면에 수직한 방향으로 힘을 가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수영장에서 발을 담글 때 느낄 수 있는 힘입니다. 수영장에 발을 담글 때 느껴지는 그 힘이 바로 유체를 구성하는 분자들이 계속 움직이고 있으며 이 분자들이 주변의 벽과 충돌하면서 그 벽에 가하는 힘 때문에 발생하는 느낌인 것입니다. 또 유체는 표면의 접선 방향으로는 힘을 받을 수 없고 수직인 방향으로만 힘을 받을 수 있는 특성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물 표면에 손을 대고 표면과 평행한 방향으로 힘을 가하면 책을 미는 것처럼 물이 밀리지 않고 손이 그냥 미끄러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지요. 이 예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압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체 내의 한 점에서의 압력 P는 그 점에서 작은 넓이 dA에 수직으로 작용하는 힘 dF와 넓이 dAB로 정의합니다. 정량적으로 표현하면 압력은 면적분의 수직으로 작용하는 힘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때 사용하는 압력의 단위, 과학에서 사용하는 압력의 단위로는 파스칼과 바 단위가 있습니다. 단위의 관계를 살펴보면 1파스칼은 1뉴턴 퍼 제곱미터와 같습니다. 그리고 10의 5승 파스칼이 1바가 됩니다. 100파스칼은 1밀리바가 되겠죠. 1kPa는 1000파스칼, 1헥토파스칼은 100파스칼과 같습니다. 자, 유체 속에서 정지한 물체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체 속에서 정지한 물체의 경우에는 유체 내부의 각 입자가 힘의 평형 상태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유체 속에서 정지한 물체가 주변의 유체로부터 받는 압력은 항상 물체의 표면의 수직한 방향이고 한 점에는 어느 방향에서나 똑같은 크기의 압력이 작용하게 됩니다. 똑같은 크기의 압력이 작용하지 않으면 물체가 정지할 수 없겠죠. 어느 방향으로든 움직이게 될 겁니다. 따라서 정지한 물체의 경우에 작용하는 압력은 방향에 관계없이 모두 같음을 알 수 있습니다. 위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비록 두 표면의 넓이와 방향은 다르지만 압력은 똑같습니다. 따라서 압력은 방향성이 없는 스칼라량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압력은 힘과는 구별되어야 하는 물리량입니다. 또 만약 압력이 동일하지 않다면 유체 내부의 각 입자에 작용하는 힘이 평형이라는 조건에 위배되고 따라서 압력이 큰 곳에서 작은 곳으로 유체는 움직이게 될 겁니다. 같은 유체이지만
우리가 일상에서 주로 사용하는 대기의 압력, 약간 다르죠? 대기의 압력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기의 압력을 우리는 대기압이라고 줄여서 말하는데요. 대기압은 지면에 가까울수록 크고 지면에서 높은 곳으로 올라갈수록 작아지게 됩니다. 공기의 양이 작아지기 때문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일기압, 1atm이라는 단위는 해수면에서의 평균 대기압을 말합니다. 이 1기압은 약 1.013 곱하기 10의 5승 파스칼을 의미하며 물의 밀도가 약 10의 3승 kg/s 세제곱미터이므로 약 10m 높이의 물기둥이 작용하는 압력과 동일합니다. 즉, 우리가 항상 10m 높이의 물기둥이 누르는 압력을 느끼고 있는 것이죠. 일기압을 정량적으로 비교해 보면 1atm은 760mmHg, 1013, 1013 헥토파스칼, 1.013 곱하기 10의 5승 파스칼, 1013 밀리바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유체의 깊이에 따른 압력 변화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밀도가 로인 정지한 액체를 생각해 보죠. 액체의 밀도 로와 그 점에서의 중력 가속도 g는 유체 내의 모든 곳에서 균일하다고 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단면적이 A인 가상의 원통을 생각하는데요. 깊이는 D에서 D 플러스 H까지입니다. 이 가상의 원통 안에 담겨있는 액체만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이 가상의 원통 안에 담겨져 있는 액체는 정지해 있습니다. 움직이지 않죠. 정지해 있다라는 말은 이 원통 안의 액체에 작용하는 알짜 힘의 합이 0임을 의미합니다. 자, 그럼 이를 수식으로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상의 원통에 Y축, 세로 방향으로 작용하는 알짜 힘의 합이 0입니다. 가로 방향으로 작용하는 알짜 힘은 왼쪽과 오른쪽 면으로 작용해서 나누어서 작용하면 서로 상쇄되기 때문에 수식으로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Y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의 합이 0이더라. 그러면 이때 이 원기둥의 아랫면에 작용하는 힘을 F2, 윗면에 작용하는 힘을 F1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F2, 아랫면에 작용하는 힘은 윗면에 작용하는 힘 F1에다가 원기둥의 질량 m에다 중력 가속도를 곱한 원기둥의 무게를 더한 것과 같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식을 다시 압력이 들어간 식으로 나타낼 수 있죠. 압력은 A분의 F, 단면적분의 힘이기 때문에 힘은 압력 곱하기 단면적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F2는 아랫면에 작용하는 압력, 아랫 지점의 압력 P2의 단면적 곱한 거, F1은 윗면에 작용하는 압력 P1의 단면적 곱한 거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양변의 식을 단면적 A로 나눠볼까요? 그러면 식은 P2는 P1 플러스 A분의 mg로 나타낼 수 있죠. 이때 이 원기둥의 질량 m을 우리는 유체의 밀도를 사용해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유체의 밀도에 원기둥의 부피를 곱하는 것이죠. 그렇게 나타내면 P2는 P1 플러스 A분의 유체의 밀도 ρ, 단면적 A, 높이 H로 질량을 나타내고 중력 가속도를 곱할 수 있습니다. 이 식에서 위아래 분모 분자에서 단면적 A를 약분하면 P2는 P1 플러스 로지 H로 나타낼 수 있죠. 이 식을 좀 더 일반화시켜서 나타낼 수 있는데요. 일반화시켜서 나타내면 유체의 표면에서의 압력을 P0라고 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P0는 대기압과 같게 됩니다. 그래서 임의의 유체의 표면으로부터 깊이 H인 지점에서의 압력 P는 유체의 표면에서의 압력 P0 더하기 유체의 밀도 ρ, 중력 가속도 g, 유체의 표면으로부터의 깊이 H,
곱한 값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즉 유체의 압력은 P0 더하기 로지 H로 나타낼 수 있는 거죠. 임의의 유체 속 깊이 H인 곳에서의 수압은 대기압 P0 더하기 로지 H로 나타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를 문장으로 정리하면 정적 평형 상태, 즉 정지에 있는 유체 내의 한 점에서의 압력은 깊이에만 의존함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체의 깊이에 따른 압력 구하는 앞에서 구해봤더니 깊이 h에만 관계하는 식으로 나왔기 때문이죠. 그래서 유체 내 한 점에서의 압력은 깊이에만 의존하고 수평적인 크기나 수평 위치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라는 것이 유체의 깊이에 따른 압력의 대표적인 성질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이는 이 4개의 기둥에서 유체가 지금 차 있는데요. 이때 각각의 액체의 가장 위에 작용하는 압력의 크기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여기 위에 나타나 있는 점선에 작용하는 압력은 4가지 모두 대기압으로 동일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각 액체의 바닥에 작용하는 압력은 어디가 가장 클까요? 그렇죠. 각 액체의 바닥에 작용하는 압력은 모두 같은 값입니다. 용기의 모양은 모두 다르지만 모양에 관계없이 액체 속에서 수직 깊이가 같으면 압력도 같음을 우리가 방금 배운 것이죠. 그렇게 잘 적용해서 생각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주변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물의 깊이에 따른 압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의 압력, 즉 수압은 물의 깊이가 1m 깊어질 때마다 약 1기압씩 증가하게 됩니다. 이는 앞에서 공부한 압력을 로지 H 공식에 대입해 보면 그 값의 크기를 여러분도 추정할 수 있을 겁니다. 바닷물 속의 압력은 해수면의 대기압과 깊이에 따른 수압의 합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대기압이 1기압일 때 10m 깊이에서는 대기압 1기압과 수압 10m 깊이에 해당하는 수압 1기압에 더해진 약 2기압의 압력이 작용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번에는 부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력은 물체 주위의 유체가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합력으로 부력은 항상 중력의 반대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이때 부력이 작용하는 작용점을 부력 중심 또는 부심이라고 하는데요. 이 부력의 작용점은 물체가 밀어낸 부분에 유체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그 물체의 무게중심과 일치합니다. 부력은 액체에 잠긴 물체의 윗부분과 아랫부분에 작용하는 압력의 차이 때문에 생기는데요. 이 깊이에 따른 압력은 우리가 방금 앞에서 공부한 내용이죠. 자, 이때 오른쪽 그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직육면체 물체의 윗면에 작용하는 힘은 얼마일까요? 이때 윗면에 작용하는 힘은 압력에다가 단면적을 곱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대기압을 P0라고 하면 이때 윗면까지의 깊이, 해수면에서 윗면까지 깊이를 H1이라고 얘기하면 P0 플러스 로지 H1에다가 단면적 A를 곱하면 되겠습니다. 이때 이 H1이 10m인 것이죠. 그리고 이 직육면체 물체의 가장 아랫면에서 작용하는 힘은 마찬가지로 P0의 아랫면까지의 깊이 H2, 그래서 P0에 로지 H2를 더한 값에 단면적 A를 곱해주면 됩니다. 이때 H2는 20m와 같기 때문에 로지 20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직육면체에 작용하는 부력은 물체 주위의 유체가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 힘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즉, 잠긴 유체의 밀도로 곱하기 중력과 속도 g 그리고 물체의 깊이 H2-H1에다가 물체의 단면적 A를 곱한 값이죠. 이를 정리해서 나타내면 물체의 밀도 ρ, 중력과 속도 g에다가 물체의 잠긴 부분의 부피 V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즉, 부력의 크기는 ρ, g, V로 구할 수 있다는 말이죠. 따라서 이 식을 살펴보면 우리는 유체의 밀도가 커질수록 부력이 증가하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유체에 잠긴 물체는 물에 잠기면서 밀어낸 유체의 무게만큼 가벼워집니다. 이 밀어낸 유체의 무게가 즉 부력의 크기가 되는 것이죠. 부력의 크기는 유체에 잠긴 물체가 물에 잠기면서 밀어낸 유체와의 무게와 같습니다. 따라서 잠긴 부분의 부피가 크면 클수록 부력은 커지게 됩니다. 이를 다시 정리하면 부력 F는 유체의 밀도 ρ, 중력과 속도 g, 잠긴 물체의 부피 V의 곱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어떤 물체에 작용하는 부력은 그 물체에 의해서 밀려난 유체의 무게와 같다는 의미죠. 이 부력의 원리를 다시 정리한 것이 아르키메데스의 원리입니다. 아르키메데스는 누군지 다들 알고 계시죠? 물체가 유체에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잠겨 있을 때 유체는 물체가 밀어낸 유체의 무게랑 똑같은 크기의 힘을 중력의 반대 방향, 즉 위쪽 방향으로 물체에 작용하더라. 이것이 아르키메데스가 유레카를 외치며 발견한 원리입니다. 이 원리가 즉 부력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 이렇게 우리는 오늘 유체역학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연습 문제를 풀어보기 바랍니다. 1번 문제입니다. 2번 문제입니다. 3번 문제입니다. 4번 문제입니다. 5번 문제입니다. 자,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잘 생각해서 연습 문제를 잘 풀어보기 바랍니다.